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살라말라이쿰. 잘 보고 계신가요? 이집트 여행기. 이집트 여행을 한 6일간 카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스완, 룩소르, 그 다음에 이제 허르가다까지 이렇게 총 4지역을 여행을 해봤는데요. 여행하면서 제가 알게 된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집트가 요즘 애국 민수님 심창맨 영상에 이제 출연하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여행을 많이 간단 말이죠. 저도 여기 이집트 여행하면서 중국인을 제일 많이 봤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본 게 한국인이었어요. 적기는 했지만 한국인도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집트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여행을 이제 좀 특별한 데를 가고 싶다,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겪었던 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얄라.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비자 여부. 비자가 필요하냐? 이집트는 관광 목적으로 비자가 필요합니다. 단수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비자가 $25, 이집트 파운드 안 되고요.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고, 결제는 어디서 하냐? 온라인에서 이제 사전에 이집트 비자 그 사이트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혹은 여기 공항에 오셔서 이제 짐 찾고 거기에 바로 이제 비자 사는 창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실 때, 저도 온라인에서 결제해 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집트의 특인지 모르겠는데 이집트 온라인 예약 사이트들이 다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잘 안 넘어가져요. 이렇게 뭐 선택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한참 로딩하고, 또 넘어가려고 하면 한참 로딩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결제했는데 줄 길게 안 서고 바로바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밤 환전 해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카드 사용도 되는데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카드 결제 금액이 현금 결제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네, 제가 카드 수수료까지 받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인드라이브라고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여기 이제 이집트에 택시 어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버랑 인드라이브를 사용해요. 인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현금 결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관광지 입장료는 대부분 카드 결제고요. 뭐 기자 피라미드, 아스완, 필레 신전, 룩소르 왕가의 계곡,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는 대부분 카드 결제만 된다라는 거. 근데 또 신기한 점은 룩소르 왕가의 계곡에 이제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입구에서부터 그 왕가의 계곡까지 좀 걸어야 돼가지고 셔틀버스는 카드 결제가 또 안 됩니다. 20파운드예요. 왕복 20파운드 하나, 티켓 하나. 그렇기 때문에 카드에 소액 충전하시고 나머지는 다 현금을 들고 다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현금 찾을 때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ATM에서 출금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트래블 원래 카드 기준으로 수수료 면제 ATM이 NBA, 내셔널 뱅크 이집트가 있고요. 미스크인가요? 미스크. 보라색, 자주색 느낌의 이제 ATM과 MB는 초록색이거든요. 이집트 국가은행 그 ATM은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자, ATM 이용할 때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사람들 블로그나 이런 거 겪은 걸 많이 봤을 때 카드 먹는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불법 카드 복제기, 스키머라고 하죠. 스키머. 불법 카드 복제기가 있다든지, 비밀번호를 누를 때 그거를 촬영하는 불법 카메라가 있다든지, 그러한 이제 사고로 인해서 관광객분들이 조금 불편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ATM 카드를 먹는 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줄을 쓰세요. 앞에 사람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카드를 넣다가 뺀다, 현금이 인출되는 걸 보고 뒤에 가셔서 이렇게 카드를 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번도 ATM 기기에서 제 카드를 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카드를 혹시 몰라서 또 하나 새로 발급해가지고 두 개를 들고 다녔어요. 하나는 비자, 하나는 마스터카드. 그래서 혹시나 비자 카드가 안 될까봐 카드를 먹었을 때 정지시키고 쓰면 되니까요, 다른 카드를. 그 다음에 불법 카드 복제기가 이집트 쪽에서 조금 있나봐요. 불법 카드 복제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카드 넣는 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거에 약간 본드 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주변에 유튜브 영상 보니까 카드 복제기에 튀어나와 있거나 이 부분을 한번 잡아낸 게 없어요. 그냥 쑥 빠지면 그거는 불법 카드 복제기고, 공식적으로 있는 그 카드 투입부는 뺐을 때 아예 이 ATM기랑 한 몸이 된 것처럼 아예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법 카드 복제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촬영 카메라를 이제 방지하는 방법은, 보통은 이제 카메라가 비밀번호 찍는데 위에 있어요. 손을 가리고 비밀번호를 치면 되고요. 최대한 가려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4자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게, 잔돈이 특히 중요합니다. 현금을 많이 쓰는데, 왜냐면 큰 돈을 줬을 때 판매원이 잔돈이 없다, 잔돈을 안 줍니다. 대부분은 이제 주시지만, 예를 들어서 택시, 인드라이브 택시 같은 경우에는, 소액 같은 경우에는 잔돈을 안 줘요. 막 익스체인지 이러면서 슈크란 이러면서 갑자기 감사가 돼. 자기가 그냥 팁을 만들어 버려요. 물론 이제 우리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한 1,000원 하는 돈이 300원 뭐 돈을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작은 돈이라도 500원, 1,000원도 지폐가 좀 있다 보니까 잔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택시 타기 전에 주변에 이제 식당이나 슈퍼마켓에서 뭘 구입하면서 뭘 먹으면서 잔돈을 만드세요. 200파운드가 아마 제 생각에는 최고 지폐 단위인 것 같은데, 200파운드를 주고 그 다음에 잔돈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인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금액을 흥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잔돈 가지고 있는 만큼 금액을 맞춰서 택시를 잡으시면 돼요. 자, 어플입니다. 어플. 빠밤. 지도는 구글 지도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구글 지도. 따로 별도의 지도 어플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구글 지도가 잘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메신저. 여기는 왓츠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체험이나 이럴 때 왓츠앱 넘버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왓츠앱을 깔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소통하는데. 다음 택시 어플로는 우버, 인드라이브. 우버는 카드 결제 가능하고요. 공항 갈 때 주차료를 제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청구돼서 카드 결제가 됩니다. 우버는 그렇게 타시면 되는데, 인드라이브는 카드 결제가 안 돼요. 목적지에 도달하면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인데, 우버랑 다르게 인드라이브는 흥정이 가능합니다. 택시기사도 높은 금액을 부를 수가 있고요. 저는 낮은 금액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금액을 부르면 거절하거나 승인 버튼이 있어서, 거절하면 그 사람은 아웃, 안 받아 하는 거고, 승인하면 그대로 택시가 잡혀서 타면 됩니다. 근데 저는 우버는 현금을 없을 때 주로 사용했고, 인드라이브를 거의 90%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우버가 인드라이브보다 한 2~3배 더 비쌉니다. 가격은. 대신에 인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추가 요금을 기사가 갑자기 다 와서 얘기해요. 얼마 줘야 된다, 여기 통행료가 얼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사기인 것 같다 하면은 중간에 내려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걸어갈 만한 거리라면. 그냥 스트레스 받기 싫다 그러면은 내시면 돼요. 택시 말고도 또 이동수단이 있는데, 고속버스랑 슬리핑 기차가 있어요. 이것도 어플이 있는데, 고속버스는 대표적으로 고버스라는 버스 회사의 어플이 있고요. 고버스. 그 다음에 슬리핑 기차는 아벨라라는 회사명의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이 있긴 한데 이집트 온라인 예약 특성인가봐요. 잘 안 돼, 온라인 예약이. 홈페이지랑 이제 어플이랑 동시에 사용하면서 어찌저찌 해서 예약을 했었는데, 아무튼 조금 번거로웠다. 예약하게 되면 그 예약 확인서 같은 게 있거든요. 온라인 티켓, 그거를 캡처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동수단 얘기하니까 세 번째는 이동수단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빠밤. 첫 번째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은 택시입니다. 택시.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요. 단점으로는 에어컨이 없는 것 같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안 틀어. 창문을 그냥 열고 다닙니다. 6일차 동안 택시를 하루에 최소 2번은 탔는데 한 번도 에어컨을 튼 적이 없었어요. 담배 피고 통화하면서 가는 거 기본입니다. 아랍권 음악을 틀면서 가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리고 택시 이용할 때 알아야 될 거는, 택시 번호가 아랍어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드라이브나 우버로 잡을 때 여기는 또 숫자로
1, 2, 3, 4 이렇게 맞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치하려면, 잘 타려면 아랍어 숫자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뒤에 아랍어 숫자 외우는 방법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동수단은 택시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속버스 많이 이용합니다. 지역 간 장거리 이동할 때 좀 많이 쓰이고요.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나 조금 불편하고, 이게 단점이 탑승 인원이 없으면 지들 마음대로 그냥 취소해버려요. 뭐 이메일로 알려주거나 뭐 왓츠앱으로 알려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 저도 이제 룩소르에서 후르가다 갈 때 그 버스를 예약을 했는데 4시 버스였단 말이죠. 한 3시 45분쯤에 가서 4시 버스 타러 왔다고 하니까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5시 차 탔습니다. 사실 뭐 당일날 결제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 또 불안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잘 나옵니다. 승차감 괜찮습니다. 택시 타시면 아시겠지만 방지턱 넘을 때 거의 디스코 팡팡 타듯이 이렇게 퉁퉁 튀기거든요. 근데 버스는 승차감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으로 고속버스가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청결도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공짜니까. 아니면은 이제 휴게소 들를 때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돈을 냅니다. 크나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뒤 간격이, 좌석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저가항공 이코노미석보다 약간 좁은 정도. 또 단점은 버스 밑에 짐칸에 짐을 실을 때 돈을 내야 돼요. 20파운드 내야 돼요. 그래서 가방만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가지고 타시고, 캐리어가 좀 크다 그러면은 밑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간 이동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슬리핑 기차인데요. 슬리핑 기차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느려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그 슬리핑 기차의 앞에 뭐 좌석도 있는 것 같은데, 의자로 앉는 좌석도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은 침대 칸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단거리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카이로에서 아스완 간다 그러면 기차표 비용이 비쌉니다. 외국인 가격으로 봤거든요, 기차표를. 비행기보다 1.2배, 1.5배 비쌉니다. 느린데 카이로에서 아스완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블로그 보니까 한 10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행기는 1시간 한 10분이면 갑니다. 근데 가격이 비행기가 저렴해요. 더 쾌적하고, 슬리핑 기차보다. 슬리핑 기차 에어컨 안 나옵니다. 시트 이런 환기 안 되는 시트라서 앉으면은 엉덩이 땀 엄청 차요. 승차감도 그렇게 좋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도 비행기로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거리는 비행기보다 싸요. 예를 들어서 아스완에서 룩소르 가는 그 거리 정도, 한 3시간, 2시간 거리 정도. 그리고 슬리핑 기차 같은 경우에는 긴 구간을 가는 경우에는 밥을 주는 것 같고요. 제가 탄 거는 아스완에서 룩소르 가는 3시간 단거리 코스였는데, 그때는 간식 스낵 박스를 줍니다. 스낵 박스, 뭐 이제 빵 이런 거 담겨져 있는 거. 뭐 마실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거 유료입니다. 저는 공짜인 줄 알았어요. 간식 박스 주면서 당연히 마실 것도 주겠지, 공짜인 줄 알았는데 유료입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팁을 요구합니다. 승무원이 내리기 전에 똑똑똑 하면서 알려주거든요. 이제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케어를 해주니까. 근데 이제 3시간 같은 경우에는 케어할 게 없거든요. 그냥 간식 박스 주고 그냥 내리셔야 됩니다 이 정도예요. 단거리는 굳이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되지 않나. 만약에 주고 싶다 하면 팁은 10에서 20파운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크나큰 단점이, 단점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차 안에서 기내 방송이 없어요. 여기는 무슨 역입니다. 딴 뭐 KTX 같은 경우에는 음악도 나오면서, 근데 방송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정차역을 구글 지도, 내릴 역을 구글 지도 보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기차 승무원이 알려주기도 해요. 근데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동수단이 비행기, 장거리 같은 경우는 슬리핑 기차보다 저렴하고요. 쾌적하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 이건 감내할 수 있는 단점이긴 한데, 공항까지 가야 된다, 체크인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과정이 좀 귀찮긴 합니다. 다른 이동수단으로는 뭐 툭툭, 어플 사용 안 하고 그냥 잡는 흥정에서 타는 일반 택시, 그 다음에 마차, 말로 가는 마차 같은 게 있는데 타본 적 없습니다. 가격이 비싸요. 툭툭 같은 거는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택시는 인드라이브 기준으로 10배는 불러요. 그거 알고 나면 절대 못 합니다.
다음은 뭘 준비해 가야 될지, 그 다음에 날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제가 온 5월 기준으로 날씨가 새벽에는 쌀쌀하고 낮부터 저녁까지는 덥습니다. 5월부터 이제 여름 시작하거든요, 이집트는. 그래서 약간의 일교차가 있는데, 새벽에 뭔가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약간 얇은 긴팔 정도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햇살이 따갑기 때문에 선글라스, 선크림 필수입니다. 선크림 발라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탔죠? 선크림을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선크림 필수고요. 살 타는 게 싫다 하면은 시원한 소재 긴팔, 긴 바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스크 같이 종교적인 장소에 들어갈 때는 긴 바지를 입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편한 어댑터 필요 없습니다.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6일 동안. 220V, 똑같이 220V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이랑 별도의 편한 어댑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편안한 신발. 비싼 신발 신고 오면 말똥, 고양이똥, 강아지똥 밟으면서 똥 에디션이 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진짜 똥 많아요. 한 3걸음, 10걸음 갈 때 그냥 아예 헨젤과 그레텔 마냥 말똥이랑 강아지똥이 쭉 있어요. 그거 따라가면은 마차 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신발, 물로 씻어도 무방한 신발 신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걷다 보면은 되게 쓰레기들이 많아요, 길가에. 특히 많은 게 그 맥주병 깨진 거, 병 조각, 그 날카롭거든요. 그런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샌들 신고 갈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예민한 사람은 마스크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호흡기가 그렇게 약하진 않아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진 않았는데 확실히 그 코가 막히는 게 느껴져요. 자동차에서 검은 매연이고, 한국에서는 저 차 매연 나와 이러면서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여기는 거의 그냥 그게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차마다 다 검은 매연이 나와요. 그리고 도로도 흙길이 많아가지고 여기 사막 지역이 많다 보니까 흙먼지가 엄청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마스크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랍어 숫자 표가 있거든요, 표. 그거를 저장해서 여기 휴대폰에 놓고 다니던지 아니면 그걸 수시로 공부한다든지 해서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왜냐? 아랍어 숫자가 택시 차, 내가 예약한 차량인지 분별할 때 식당을 들어가시면 영어 메뉴 있는 데가 거의 많지는 않아요. 메뉴를 줬을 때 가격을 보기 위해서 아랍어 숫자를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팁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알게 된 건데 1은 똑같습니다. 1 똑같고 0은 점이에요. 점. 그 다음에 2부터가 좀 달라지는데 2가 이렇게 쓰지 않고 45도 이렇게 기울여진 거 마냥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외워도 택시 번호판을 보시면은 7을 반대로 한 것처럼 이렇게 U자 표시가 없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갑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3은 이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집트 숫자는 이걸 뒤집고 2처럼 짝대기를 이렇게 끄면 됩니다. 이렇게. 4는 3을 180도 데칼코마니처럼 한 게 이제 4인데 이건 어떻게 외우냐? 8 있죠, 8을 반으로 딱 자르면 얘만 남죠? 8 나누기 반을 나누면 4죠, 그쵸? 2를 나누면 4죠. 그래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5는 이렇게 뜯습니다. 이렇게 알파벳 O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O. 6은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7 아니고 6입니다. 6을 한글로 쓸 때 6 이렇게 쓰잖아요. 그 받침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받침 기억. 7은 럭키 7, 승리의 V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뒤집으면 8이 됩니다. 8은 외우기 쉬울 거예요. 저희 한자로 숫자 8 적으면 이렇게 적죠. 9는 똑같이 씁니다. 9, 10은 1점, 100은 1점 이렇게 됩니다. 참 쉽죠? 준비물이랑 날씨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문화입니다. 문화 빠밤. 문화 때문에 이집트 여행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박시시 문화, 호객 행정 문화, 외국인 관광객은 또 현지인들이랑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권력. 이집트인들은 공권력을 거역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제 공권력이 센데 그런 문화까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문화는 박시시 문화예요. 박시시라는 건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그러한 이슬람의 교리에서 나온 문화인데, 쉽게 말하면 저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에게 팁이나 기부금 같은 걸 주는 문화를 말하는데,
특히 이집트 남자들에게 이 박시시 문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박시시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박시시 문화 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자상해 보일 수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집트 남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자상한 것 같아요. 손을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잖아요. 손에 물기를 닦기 위해서 휴지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손 닦으라고. 그거 당연히 주고 나서 팁을 요구합니다. 돈을 요구하고요. 내가 여기 어디로 가지? 하면서 장소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정하게 와서 너 어디 가냐? 나 따라오면 내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따라가는 순간 마지막에 팁을 요구합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나중에는 뭐 하지도 않고 돈을 달래요. 박시시 문화라고 쓰고 삥이라고 읽는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저는 근데 팁이나 이런 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주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거라고 하는데 나도 가난한데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 그리고 그분도 내가 봤을 때 잘 살 것 같아. 그 다음에 호객 흥정 문화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가면은 호객이 좀 있잖아요. 뭐 바닷가를 간다든지. 이집트는 관광지고 길거리고 상관없이 호객 행위가 엄청 많습니다. 길거리에 그냥 와차 타고 다니면서 헤이 차이나 택시가 빵빵거리면서 택시 식당에서 헤이 차이나 헤이 헬로. 그리고 심하면 칼릴리 시장에서 겪었던 일인데 팔에 붙잡아요. 이렇게 팔에 여기 좋은 상품 있다 보고 가라 이러면서 팔에 붙잡습니다. 그런 선 넘는 호객행위까지 있는데 할 생각이 없다, 나는 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 단호하게 락슈크란, 노땡큐라는 소리거든요. 노땡큐, 락슈크란이라고 강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대꾸조차 하지 마세요. 앞만 보고 가세요. 그리고 흥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일간 이집트 여행하면서 거의 흥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많은 흥정을 한 결과 처음 부른 가격이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불린 가격입니다. 아마 하시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진짜 비싸게 했구나. 특히 낙타 타는 거. 낙타 타는 게 다 물어보면 다 500파운드라고 할 거예요. 심지어 600파운드라고 할 거예요. 뭐 이집트 공식 가격이래. 이집트 정부 가격이래. 거버먼트 프라이스래 그게.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뒤를 돌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이 무섭게 바로 떨어집니다. 정부를 그냥 무시해버려요.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아마 250, 200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저는 100에 탔습니다. 100.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해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200 정도라고 낙타는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흥정을 하다 보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려야 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0%부터 시작해라 흥정을. 예를 들어서 500이다 그러면 50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는데, 아마 하다 보면은 그 가격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어느 정도 물가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외국인 관광객 가격이 따로 있어요. 그 국가 관광지 피라미드나 이런데요. 피라미드 외국인 성인 입장료가 700파운드인데 현지 사람들은 아마 60파운드인가 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배 정도. 식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어 메뉴, 아랍어 메뉴가 있거든요. 외국인이 왔을 경우에는 영어 메뉴로 줍니다. 블로그나 이제 구글 리뷰를 보니까 영어 메뉴가 더 비싼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써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모든 식당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식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가격이 별도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권력 얘기를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집트 사람들이 경찰이나 이제 군인같이 공권력을 좀 많이 무서워하고 잘 따르더라고요. 실제로도 지역 이동할 때마다 아니면 어디 공항 들어갈 때마다 경찰의 검문을 다 받거든요. 택시 기사님들도 그 검문에 있어서 불평불만 없이 다 받아요. 기다리면서. 심지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호객행위를 심하게 하면은 하루아 알주롭다, 나 지금 경찰서 갈 거다, 이렇게 하면은 호객행위가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마다 경찰관들이 하얀색 제복을 입고 서 있고 다 총을 이렇게 휴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팁은 공권력을 이용하는 건데요. 호객행위가 심하다, 너무 심해서 안전의 위협을 좀 느낀다, 그러면 경찰 주위로 가십시오. 경찰 주위로 가면 당사자가 엄청 눈치 보면서 쭉 가더길 갑니다. 실제로 경험담이에요. 내가 배 태워주겠다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ATM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막 그 ATM기 쪽에 경찰이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쓱 가서 돈을 뽑으니까 가더라고요. 아무튼 공권력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7번째, 자유여행이 가능하냐 안전하냐 치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행 같은 경우에는 혼자 여행, 단체 여행이 있을 수 있겠죠. 단체 여행은 자유여행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가격이 더 싸지고요. 택시도 더치페이 하면 되니까. 무리를 지어서 다니다 보니까 위협받아도 무리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혼자 여행은 건장한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원활하게 가능한데 여성이나 노약자분들 혼자 여행 잘 모르겠어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치안 같은 경우는 택시도 잘 되어 있고 관광객부터 현지인들까지 밤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가게도 한 12시까지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동양인이 이집트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다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봐요. 다. 심지어 쳐다만 보는 것도 아니야. 말을 걸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중장년들이 혼자 다니면은 조금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가 골목길 이런 데를 가면은 가로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다닐 때에는 조금 위험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다. 그리고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떼로 지어 다녀요. 떼로 지어서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도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길거리에 개가 진짜 많아요. 개들도 떼를 지어서 다녀요. 아직 저는 공격받은 적은 없지만 그런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좀 길거리를 걸어 다니기에는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에는 패키지 여행, 이동수단이 다 제공되는 패키지 여행, 가이드가 있는 패키지 여행을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혼자 자유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동할 때 무조건 기록이 남고 드라이버가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우버 어플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밤 늦게 골목길이나 이런 데를 안 돌아다닌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자유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째는 도움이 많이 됐던 아랍어 회화 표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행할 때 가장 많이 썼던 표현, 아살라무 알라이쿰, 인사, 아살라무 알라이쿰, 마르하반이라고 해도 됩니다. 저는 아살라무 알라이쿰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마르하반보다는 좀 더 뭔가 기니까 좀 정중한 표현 같은데, 이게 신의 뭔가랑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슈크란, 감사 인사고요. 락 슈크란도 있는데, 이거는 락은 노거든요. 노. 슈크란은 땡큐고 락은 노거든요. 그래서 락 슈크란 하면 노 땡큐가 됩니다. 아마 락 슈크란을 많이 쓰실 거예요. 후기케이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흥정할 때 쓰면 좋은 표현, 다겔리 아위, 비싸다. 그 다음에 같이 쓰는 표현, 슈와야 슈와야, 슈와야 슈와야, 깎아주세요. 가격이 다겔리 아위, 슈와야 슈와야,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레지자, 맛있다, 헬루아, 아름답다. 이런 것도 이제 쓰면은 현지인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볼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물어보는데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아나는 나는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제 이름 말할 때 아나송 하면 되고, 한국에서 왔어요 했을 때는 민이 from이거든요. from. 아나민 우리야는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아나민 우리야. 혹은 민 외우기 어렵다 하면은 아나 꾸리는 한국 남자라는 표현입니다. 여성은 제가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함맘은 화장실. 이거는 현지인들이 좋아할 법한 표현인데, 하비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남성을 애정을 담아서 부르는 표현인데,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약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그런 거, 혹은 친구들끼리 하는 좀 애정스러운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비비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성은 또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맴이었나?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한테는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전 남자니까.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렇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집트 여성이랑 얘기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거의 없었고, 거의 남자들이랑만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 그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 뭐. 그리고 이집트 음식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괜찮은데요, 거의 다 이제 고기 위주의 식단이고, 밥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튀긴 거가 굉장히 많고, 야채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장이 좀 약한데,
장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룩소르 때부터 여행 한 4, 5일차부터 지금 살살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장내시경 할 때 그 먹거든요. 장 비우는 약.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냥 저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장이 약해서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예전에 축구 대표팀 2020년 때 그 이집트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나 봐요. 뭐 훈련차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조규성 선수님이 이집트에 왔었을 때 선수들 대부분이 설사를 했다고 다른 블로그도 봤는데 그분들도 설사를 막 진짜 막 한 며칠씩 했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추측성 글이 있는데 대부분이 약간 물인 것 같아요. 그걸 물갈이라고 하나? 아무튼 수돗물에 씻은 과일을 먹는다든지 생수 외의 거를 마시면은 좀 그런 것 같다. 그 브랜드도 약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생수도 그 현지 브랜드 게 있어요. 현지에서만 파는 거,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글로벌 브랜드 생수가 있는데 아쿠아피나, 펩시 자회사거든요. 네슬이라든지 다사니는 코카콜라 자회사거든요. 다사니 생수를 마시는 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 꿀팁, 제가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안 좋은 점도 말씀드리고 좋은 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결론, 이집트 여행 올만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여행 올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해외여행을 지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유튜브 하면서 정말 많은 나라를 가고 있는데 이렇게 특색 있는 나라, 제가 가봤던 여행지 중에서 겹치지 않았던 매력을 보여준 나라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막을 본 것도 처음이었고,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 웅장한 피라미드, 그리고 그 나일강의 뷰, 홍해. 그 홍해가 제가 바다를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홍해는 또 달라요. 여기가 왜 스킨스쿠버의 성지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아요. 바다 색깔이 진짜 다채롭습니다. 한 번도 오지 않았다면, 이집트에 특별한 여행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 이집트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집트를 좀 고민하신 분들, 해외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랄리까는 다음에 또 봐요, 다시 만나요, 뭐 아무튼 그런 뜻. 일랄리까.